특강쇼 빅뱅의 반장 신하영입니다. 자, 올해는 우리나라 광복 73주년을 맞은 해입니다. 광복. 이 두 글자에는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 그리고 기쁜 역사, 이 두 가지가 함께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부터 2주 동안 질문 있는 특강쇼 빅뱅에서는 광복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몰라서 지나치고 아니면 알면서도 무뎌져서 지나쳤던 이 광복에 대한 질문들을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와 함께 광복에 대한 질문을 이어가실 분은요, 탁월한 강의력과 명쾌한 전달력의 대명사, 대한민국 최고의 인문학 강사이신 최진기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니, 오늘 일단 먼저 말씀드릴 게 좀 역할이 바뀐 것 같아요. 여기 와서 강연을 해주시고 전공 뭐 하셨는지 모르셨어요? 네, 전공 역사학 하셨거든요. 그래서 와서 강연을 해주시고 제가 사회를 봐야 되는데 오늘 어쨌든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크게 다음 주에 걸쳐서 두 가지 주제를 한번 다뤄보고 싶습니다.世界の体制と帝国の現状とに鑑み、金は帝国政府をして米英と四国に対し、その共同宣言を離脱する旨通告せしめたり。우리가 광복을 하게 된 거는 어떤 일을 통해서 광복을 했나요? 일본은 그럼 왜 그렇게 무모한 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었고 왜 선택을 했는지. 지피지기해야 백전백승한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엔 드디어 누구한테 덤빕니까? 일본 역사에서 외세 진 적이 있습니까? 우리나라한테는 무슨 정치가 취했어요 그때? 재밌으시죠 여러분? 자꾸 물어봐도 되죠? 우리의 역사는 제대로 알고 지금까지 온 걸까? 일본의 심리가 갑자기 좀 더 궁금해졌어요. 일본의 역사에 대해서 전혀 배우지 않고 있잖아요. 왜 우리는 일본 역사에 대해서 무관심한 태도를 취할까요? 정말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 객관적으로 이해하잖아요. 일본이 잘했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광복을 하게 된 거는 어떤 일을 통해서 광복을 했나요? 무슨 일이 벌어져서 광복을 했죠? 네, 그렇죠. 미국하고 전쟁을 했잖아요. 어디가 전쟁을 했어요? 일본이 전쟁을 했죠. 그래서 일본이 이겼어요, 졌어요? 폭하고 망해버렸죠. 그죠? 일본이 폭하고 망해서 물론 우리 선열들의 피 흘린 독립투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결정적인 계기는 분명히 일본의 패망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일본은 왜 그런 전쟁을 일으켰는지 사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미국과 일본 전쟁하면 누가 이길 것 같았겠어요? 당연히 미국이 이긴다고 생각했죠. 도대체 일본은 그럼 왜 그렇게 무모한 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었고 왜 선택을 했는지. 이게 이제 첫 번째 시간에 다뤄볼 주제고요. 저게 바로 미국과 일본의 국력차입니다. 평균 연령 33살에 젊은 친구들 모아서 너는 미국, 너는 우리는 일본 해갖고 계속 나와서 워게임을 합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립니다. 무조건 진. 일본 폭망. 근데 왜 덤볐을까요? 자, 도대체 왜 이랬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자, 여러분 딱 보시면요. 1차 세계대전 아시죠? 그죠?
1차 세계대전 전하고 후하고는 전쟁의 양태가 완전히 바뀌어요. 무기가 발달을 합니다. 그리고 기관차, 탱크, 우리가 알고 있는 비행기,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전함이 등장을 해요. 이제는 군사력만 단순히 강하다고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죠. 뭐가 뒷받침이 돼야 됩니까? 그렇죠. 국력이 뒷받침이 돼야 돼요. 그 국력은 우리가 수치화시키면 제일 잘 표현할 수 있는 게 뭐예요? GDP. 자,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게 바로 미국과 일본의 국력차입니다. 여러분, 일본이 저 전쟁을 벌인다는 게 도대체 말이 안 되죠. 일본도 바보가 아닙니다. 1941년도에 야, 우리가 전쟁을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해서 총력전 연구소라는 곳을 모읍니다. 그래서 거기에 35의 젊은 친구들 모읍니다. 평균 연령 33살에 젊은 친구들 모아서 각계에서 다 온 거죠. 뭐 학자, 하다 뛰어난 친구들이 모여서 워게임을 합니다. 계속 워게임을 해요. 너는 미국, 너는 우리는 일본 해갖고 계속 나와서 워게임을 합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립니다. 결론이 뭐였겠어요? 무조건 진. 일본 폭망.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가만히 있었어요. 전쟁을 일으켰어요. 자, 도대체 왜 이랬을까요? 저기 보시면 알겠지만 몇 면 전쟁을 하죠? 3면 전쟁을 하죠. 어디하고 붙은 거예요? 첫 번째, 일본이 이때 싸운 나라가 어디예요? 맨 처음에 37년 어디 들어갔어요? 중국 쳐들어갔죠. 자, 중국하고 싸웁니다. 암만 병든 호랑이라도 호랑이에요. 두 번째, 얘네랑 싸우다 보니까 물자가 모자라니까 어딜 들어갔어요? 동남아시아를 들어갔죠. 원래 동남아시아가 이 당시 어디의 식민지였어요? 영국, 프랑스. 그럼 얘는 영국, 프랑스하고도 싸운 거예요. 그 다음엔 드디어 누구한테 덤빕니까? 미국. 세계 강국이란 강국을 한 번에 다 덤벼요. 자살행위죠. 자, 우리 지금 친구가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친구 지금 어떻게 되세요? 학생이세요? 대학생. 아, 대학생. 자, 우리 친구가 대학생이에요. 그죠? 자, 혹시 이종격투기나 뭐 보시는 거 있어요? 뭐 이런 거? 자, 있으면 예를 들면 헤비급 선수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밥셉이라는 아저씨가 있어요. 무시무시한 아저씨예요. 자, 우리 친구가 그 사람한테 덤빌 수 있어요? 없어요? 최홍만 아저씨라고 생각해 봅니다. 덤빌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덤볐을까요? 자, 그거랑 똑같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첫 번째, 옛날에도 나보다 흰색 놈하고 싸워봤는데 이겼어요. 그죠? 이해가십니까? 두 번째 뭐라고 생각합니까? 나도 이제 컸어요. 근데 세 번째, 개무시당해요. 그래서 내 감정이 통제가 안 돼요, 이성한테.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전에도 내가 나보다 센 사람을 싸워서 이겨본 거예요. 그리고 원래 사람들이 나 무시해서 그렇지 나 대단한 놈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개무시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송이니까요, 막 했어요. 근데 이성이 감정을 통제 못하는 거죠. 자, 그럼 우리 역사에 그대로 대입을 해봅시다. 일본이 자기보다 더 강한 국가한테 싸워서 이겼다. 뭐가 생각나야 돼요? 그럼요. 처음에는 무슨 전쟁? 청일전쟁이 있고요. 두 번째 뭐가 있겠어요? 러일전쟁이 있는 거예요. 특히 러일전쟁이 중요합니다. 어쨌든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은 일본이 아주 독특하게 전쟁을 치러나가죠. 뭐 없는 전쟁이다? 선전포고 없는 전쟁이에요. 특히 러일전쟁 때는 일본은 큰 교훈을 얻습니다. 왜? 누가 보더라도 왜 청일전쟁은 나름대로 이 당시 이미 청나라는 이빨 빠진 호랑이란 게 들켰기 때문에 일본이 이길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러나 러일전쟁은 달랐어요. 러시아는 이 당시에 굉장한 강국이었습니다. 특히 영국과 미국이 두려워할 정도로. 그래서 러일전쟁에 살살 승리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미국의 지원이에요. 미국이 일본을 지원합니다. 영국도 일본을 지원합니다. 왜?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해서. 그래서 사실은 일본이 지금 승리하는 원인 중에 하나예요. 두 번째는 이 당시에 러시아가 1905년 되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1차 러시아 혁명이 터지죠. 그래서 러시아가 스스로 국력이 떨어져 나가요. 그리고 마지막에 사실상 우리는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가볍게 이긴 줄 알지만 사상자도 훨씬 더 많았어요. 여순 전쟁에서만 1만 명 이상이 무모한 기관총 앞에 돌격전을 펼치다가 죽어나가는 것이 일본군이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거두죠. 그리고 일본은 배웁니다. 야, 이런 어깨없고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일벌써. 와, 우린 뭐만 있으면 돼. 정신력. 그걸 갖다 바로 이렇게 뭐라 표현합니까? 일본은 원래 뭐라 그러죠? 일본 애들 스스로를 대화라 그러죠. 커다란 조화다. 그리고 그들이 혼을 가졌다. 뭐라 표현합니까? 대화혼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대화혼만 있다면 뭐든지 해낼 수 있다는 거죠. 야, 청나라도 이겼고 러시아도 이겼어. 미국도 이길지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물론 그건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이길지도가 되는 건데 대화라는 표현이 나왔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완전 다르죠. 우리는 일본 항상 어떻게 생각해요? 엄청나다고 생각해요? 귀엽다고 생각해요? 전 세계에서 일본을 귀엽다고 여기는 나라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어디? 한국과 중국인밖에 없죠. 일본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일본은요 이미
자, 우리 1800년대로 가보죠. 1800년대에 세계에서 제일 큰 도시 어디라?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 베이징? 아니에요. 베이징은 1925년이 돼야 100만이 돼요. 아, 에도라고 그래야죠. 이땐 도쿄가 아니니까. 에도가 인구가 100만이 넘습니다. 런던이 한 85만 되고요. 파리가 58만 정도 되는 거예요. 에도는요, 인구가 100만이 넘었던 도시예요.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인구가 100만이 더 재밌는 얘기 할까요? 인구가 100만이 넘는 요인 중에서 서양 학자들 중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왜? 유럽은 밀농사 중심이잖아요? 근데 우리 조선 이쪽 동아시아는 어때요? 벼농사. 그러니까 예를 들면 쌀은 하나를 심으면 몇 개가 나오냐면 20개가 나와요. 이건 언제냐면 이 당시 기준이에요. 지금은 130개까지 나와요. 근데 밀은 5개까지밖에 안 나와요. 지금도 한 15개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훨씬 더 인구를 갖다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 더 큰 건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쌀이 되겠죠. 벼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벼만 갖고 인간은 먹고 살 수가 없어요. 또 뭐도 먹어야 돼요. 벼 말고. 주식 말고 뭐도 먹어야 돼요. 베지터블, 채소 먹어야죠. 채소는 벼와 또 다른 게 있어요. 뭐가 있어야 돼요? 농사 전문 다 알아요. 비료. 이 당시 비료는 뭐가 있어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방송에서. 인분. 수준한 맛도 인분이 필요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재밌느냐. 이 당시 일본에는요, 인분을 갖다 매매하는 거름 도매상이 존재합니다. 거름 도매상이 존재하는데 더 재밌는 건 거름 도매상 중에서도 모든 인분이 가격이 똑같은 게 아니에요. 일본은 신분 구조가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랑 똑같이 산업공상이에요. 맞죠? 다만 사는 우리는 선비사고 걔네 사는 사무라이 사죠. 사무라이들 중에서 힘센 사무리 한 지역에 두 가지 갖고 있어야 돼요. 조세 징발권과 군 동원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바로 다이묘. 그죠? 우리는 지금 뭐라고 해요? 다이묘. 쟤네 말로 우리 한자로 번역하면 번주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번주 위에서 총괄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쇼군. 오케이? 네, 그리고 쇼군은 물론 천황 밑에 있지만 실질적인 권한은 쇼군이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얼마나 재밌냐? 모든 사람들의 인분이 가격이 같지 않았다. 누구 인분이 비쌌겠다? 네, 그래요. 다이묘 집안에서 나오는 인분 가격이 비쌌어요. 자,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할까요? 그 시대에 인분을 상품 매매했다. 상품 화폐 경제가 얼마나 발전했는가를 보여주죠. 1830년에 일본에서 한 해 동안 관광객이 그걸 참배단이라고 합니다. 후지산 보러 가고 어디 보러 가고 참배단이 있습니다. 그게 486만 명이 모입니다. 일본 인구의 5분의 1, 6분의 1이 여행을 떠나요. 자, 그냥 놀라지 말고 여행을 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화폐. 쌀지고 갈 수 없잖아요. 화폐가 발전하는 거예요. 은 생산량이 어떻겠어요? 당연히 엄청 많았겠죠. 17세기 초반 우린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 당시에 중국이 뭘 했어요? 은 본위제의 화폐 제도를 갖고 오죠. 그래서 엄청난 은의 세계적 수요가 일어납니다. 그 수요의 3분의 1을 일본이 했습니다. 그리고 한 광산이 거기에 15분의 1을 했어요. 일본 한 광산이 전 세계 거래되는 은의 15분의 1을 생산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상품화폐 경제가 얼마나 발전했겠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행 가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일본은 번주가 조세 징수권과 군 동원령을 가지는 거예요. 그럼 쇼군 입장에서는 얘 괜찮아요? 두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뭘 했어요? 쇼군의 아내와 정실과 장자를 에도 수도에 놔두게 합니다. 그리고 너는 자, 경상도 내가 번주예요. 그럼 1년은 어디가 있어요? 경상도에 있다가 1년은 어디에 왔어요? 서울. 자, 그럼 여러분 경상도에서 서울까지, 울산에서 서울까지 가만히 있어야 돼요? 와야 돼요? 와야 되죠. 혼자 와요? 아니면 같이 저 귀염둥이 데리고 와야 돼요? 자기 밑에 있는 가신들 데리고 와야 되죠. 그죠? 근데 내가 울산선 성주라서 가신들 쭉 데리고 오는데 옆에 포항성 성주가 가신들 데리고 오는데 숫자가 나보다 더 많아요. 괜찮아요? 자신 이상해요. 그래서 더 많이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럼 그 많은 인력이 지나가려면 뭐가 발전해야 됩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상품화폐 경제와 세계적인 도로망을 갖추고 있어요, 이미. 이 당시에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보시면 알겠지만 1615년에 로마의 일본 배가 떠 있어요. 1615년은 우리 뭐 할 때예요? 정묘호란 나기 직전이에요. 그죠? 네? 좀 있으면 병자호란 터지고 일본 배가 저기 떠 있습니다. 왜 갔는지 아세요? 교황만 나러 갔어요. 우리 도자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원래 자 우리 덴마크 갔다 왔구나. 네덜란드 갔잖아요. 우리 네덜란드 제일 유명한 자기가 뭐예요?
겸유를 해서 저는 겸유를 했어요. 죄송해요. 제가 경유만 해가지고. 맞아요. 네덜란드가 이 당시 강국이죠. 영국 못지않은. 그래갖고는 제가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싱가포르쯤이었을 것 같아요. 거기서 그 당시에 포르투갈 배를 갖다가 납포해요. 그래서 포르투갈 배를 갖고 와갖고는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을 이제 오픈을 하죠. 근데 맨 밑에 큰 상자가 나옵니다. 상자를 딱 떴다가 네덜란드들이 빡 가는 거예요. 왜? 거기에 중국 청화백자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때 자기는 예술품이 아니라 지금으로 치면 반도체예요. 이 당시에 자기를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중국, 우리, 베트남, 일본 정도밖에 없어요. 그죠? 반도체에 반도체. 청화백자를 보고서 놀라는 거예요. 야, 그래서 중국에다 요청을 합니다. 이 자기 만들어달라고. 그래서 그 자기를 다 수입해가는 거예요. 근데 네덜란드 상인 중에 한 명이 뭐냐? 중국 자기 그럼 싸겠어요? 비싸겠어요? 우리 지금으로 치면 루모 가방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근데 그거를 중국에서 사가니까 비싸니까 일본에 가서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 애들이 열심히 그걸 만들어서 판매를 합니다. 오케이? 자, 네덜란드로 어디 수출하고 있죠? 그러면 판매할 때 그냥 판매하겠어요? 아니면 포장지로 싸야겠어요? 네, 그게 풍속화로 싸죠. 그게 우키요예요. 그림 있잖아요. 네, 일본 풍속화. 그거 보고 누가 빡 가요? 고흐. 고흐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네덜란드. 그래서 고흐하고 네덜란드들이 전부 일본 채색에 영향을 받아서 그림을 그리죠. 그게 자포니즘이에요. 일본하고 네덜란드가 어땠어요? 제일 친했잖아요. 그래서 일본에 부는 학문의 열풍 이름은 뭐라 그래요? 난학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미 일본은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발전했던 나라입니다. 2차 세계대전 직전에 항공모함을 6척을 갖고 있었어요. 그게 일본의 국력입니다. 우린 무시하지만. 예, 예. 1차 세계대전 직전에 1인당 GDP도 높아지고 우리가 말하는 재벌이 등장합니다. 그런 나름대로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일본이다. 그래서 충분히 전쟁을 일으킬 만한 여건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딱 2개 한 거죠. 언제 전쟁 일으킨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옛날에 내가 싸워봐서 이긴 거죠. 그래서 여러분 러일 전쟁을 일본 애들이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세요? 2가지로 표현합니다. 하나, 산업화 이후에 백인에게 거둔 황인의 최초의 승리다. 얼마나 섬찟해요. 또 다르게 뭐라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천황제가 실시된 이후로 외세에게 단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다. 맞거든요. 일본 역사에서 외세 진 적이 있습니까? 그죠? 몽고가 쳐들어갔지만 어땠어요? 그냥 끝났잖아요. 오케이?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임진왜란도 진전쟁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일본이 가지고 있었던 관점이다. 자, 1부 강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무슨 최면에 빠진 것 같이 이렇게 들었어요. 빠져들게 됩니다. 역사 부끄럽습니다. 사실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예. 광복절 특집이거든요. 근데 왜 귀엽지 않은 일본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오래 하셨는지에 네. 대한 설명을 조금만 그렇죠. 왜냐하면 부탁드릴게요. 우리 지피지기해야 백전백승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일본을 사실 늘 무시하죠. 외놈이라고 얘기하죠. 외놈이라는 게 맞는 게 에도시대 저렇게 전성기 같지만 아니요. 조사에 의하면 에도시대 때 일본인이 우리보다 작아요. 성인 남자의 경우 6에서 7cm가 작아요. 그 얘기는 인종학적인 얘기는 아니죠. 당연히 그만큼 일본 서민들이 우리 서민만큼도 못 살았다라는 거예요. 왜? 번주가 경쟁한다라는 건 번주 입장에서는 뭘 많이 해야 돼요? 세금을 많이 거두고 군인을 많이 징발해야 되죠. 아주 간단합니다. 옆번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무지무지막지한 조세와 무지무지막지한 징발을 해야 돼요. 그러니 서민이 어떻게 살았겠어요? 그리고 요번에도 보셨지만 한반도의 운명을 갖다 결정을 할 때 일본이 우리를 잘 되기는 못해도 망치게는 할 수 있다는 걸 봤잖아요. 뼈저리게 못 느꼈어요 요번에? 우리가 북한하고 뭔가를 해나가는데 미국하고 뭔가를 해나가는데 일본이 도움은 못 줘도 망치게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정말 좋은 질문 주셨는데 객관적으로 이해하자라는 거예요. 일본이 잘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이해하자. 객관적으로. 그래야 우리가 진짜 비판을 할 수 있어요. 일본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